자, 요약집 교재는 340페이지. 자, 넘기시면 341쪽, 342쪽, 343쪽. 요까지만 정리한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자, 우리 가등기 담보대한 법률에 물론 가담법이라 불러주셔서 가담법. 자, 이 법을 왜 제정했느냐? 이 가담법이란 특별법은 모든 변칙담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에요. 변칙담보란 말이 뭐냐? 원래 민법은 물건 법정에 따라서 담보물건 그러면 유치권, 저당권, 질권, 동산담보는 질권, 전당 포함해서 시계만큼 돈 빌리는 거, 부동산 담보제도는 저당권, 유치권 이 세 가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 현실에서 법에 규정도 없는 담보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럼 그런 담보 뭐가 있느냐? 이 변칙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한 담보제도는 제한물건이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란 말이야. 그렇게 담보가 설정된 이거는 소유권 이전형을 택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형. 이전을 택하는 걸 변칙담보라고 불러요. 돈 못 갚으면 대신 소유권 넘겨줄게. 그럼 이런 담보 뭐가 있느냐? 여기 양도담보라는 것이 있어요. 양도담보. 매도담보라는 것이 있어요. 매도담보.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 있어. 이런 거 다 변칙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사생할 때 이걸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 가등기는 절차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 양도 매도담보는 정식 소유권이 넘어가다니는 것 때문에 등록 취득세를 다 물어요. 등기비용 다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자, 양도담보가 이거죠. 양도담보 한번 해볼게요. 땅이 있어. 임야가 있는데 임야 5,000평짜리예요. 뭐 땅값은 남들이 한 10억 나간다 그래요. 소유자 누구냐? 소유자가 갑이야. 근데 갑이 5억 정도 돈이 꼭 필요해요. 5억 꼭 빌려야 돼. 은행 가서 시가 10억쯤 나가는 임야 5,000평 담보 작업할 테니까 5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전답이 임야 같은 거 시세 보지도 않아. 응? 뭐 그래요? 저기 뭐지? 공시가. 시세는 10억이면 공시가는 저거 5억도 안 나거든. 거기에 또 공시가 절반도 안 빌려주려고 그래. 왜? 임야나 전답은 경매 들어가면 50% 이하로 낙찰되는 게 흔하거든. 아파트 뭐 이런 거야 돈 잘 빌려주지만 돈 5억을 못 쓰네? 쓸 수가 없는 거야. 돈 5억은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팔고라도 싶어. 매매라도 하고 싶어. 한 달 내 팔리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갑이 누구 찾아갔느냐. 을사채를 찾아갔어. 을사채. 이름이 을사채예요. 여자예요. 이 오빠는 을대금이에요. 응? 남동생도 있어요. 을고리예요. 을고리. 이런 삼남매예요. 여기 찾아갔어. 5억만 빌려주세요. 딱 1년만 쓰겠습니다. 이자는 달란대로 드리겠습니다. 응? 담보 갖고 와. 내가 아무리 사채업자 좀 돈 5억씩 빌려주면 담보 안 잡을 수 없어. 이거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응? 시세 알아보더니 한 10억쯤 나오는데 좋아 잡는데 나는 저당 안 잡어. 왜요? 저당이라는 건 생각보다 번거로운 거예요. 저당 잡아놨는데 돈 갚기 안 하고 이자 안 준다고 경매할 수도 없고 변제 도래한 후에만 경매가 가능한 거야. 경매 신청하면 신청서 작성하고 경매 신청하면 1년이 걸릴지 1년 6개월이 걸릴지 몰라. 유찰되고 첫 감정평가 받고 첫 끼를 잡는데도 8개월씩 걸리고 막 그래. 너무 돈 많은 시기도 번거롭고 귀찮은 거야. 이렇게 하자. 여기다 써. 각서. 일단 돈 빌려준 계약이 있어.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 원금 5억 원을 이자 얼마 주고 언제 갚기로 하자. 하나 더 내밀어. 응? 양도담보 각서. 돈 갚을 때까지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고 이다음 돈 못 갚으면 돈 대신 이 땅으로 대신 주기로 한다. 이걸 대물변제 예약이라 부르는 거야. 대물변제. 돈 대신 이 땅으로 주기로 하자. 돈 못 갚으면 돈 대신 이 땅을 주기로 한다. 그걸 대물변제 예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물상환 예약이다. 돈 대신 땅으로 상환하겠다. 그 예약서를 냈고 등기소 가서 돈 갚을 때까지 2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이걸 매매로 해요. 빌려준 매매 대금을 해서 을사채 이게 돈을 빌려 쓰고 있다가 약속한 돈을 갚으면요.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돌려줘요. 못 갚으면 돈 대신 소유권 가져버리는 거야. 예약이라는 건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권자가 나 본계약 체결한다. 그럼 그냥 본계약 맺어지는 거야. 그럼 돈 5억에 10억 땅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양도한부는 등기는 채권자한테 넘기지 점유는 안 넘기는 거야.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 거야. 등기부가 넘기는 거지 점유. 이게 만약에 전답이 농사진 땅이라든가 상가 건물 같은 거면 월세를 누가 받아먹어요? 갑이 받아먹는 거야. 농사는 누가 져요? 갑이 지는 거야. 소유권만 넘기되 점유는 안 넘기는 거야. 사용수익은 갑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양도한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매도한부는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 더 들어가. 빌려준 돈 5억을 매매되고 소유권 등기 넘기고 넘겨 을사차프로 그리고 점유도 넘겨주는 거야. 돈 갚을 때까지 네가 사용하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월세 받는 상가 같으면 보통 5억 빌려주고 상가 점포를 채권자 앞으로 해놓고 월세를 누가 받아가져라? 을사한테 네가 받아가져라. 돈 갚을 때까지. 이 농사진 땅 같으면요. 네가 농사 져먹어. 사용수익해. 그러면 돈 갚을 때까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점유까지도 채권 넘겨줘 버리면 매도담보가 되는 거야. 그럼 매도담보는 뭐가 없을 거예요? 그 대신 이자는 상계 처리하자. 상계. 네가 월세 받아먹고 농사 져먹고 이자는 없기로 하자. 점수 넘겨주니까 그 사용료 받아먹는 거와 이자가 상계되는 거야. 그러면 남들 볼 때 매도담보는요. 양도담보는 점유는 안 넘기잖아. 실제는 행사는 점유는 얘가 하고 있잖아요. 상가 월세 같으면 이게 상가 건물 같으면 월세 얘가 받아먹고 있잖아. 근데 매도담보는요. 뛰어보면 소유권은 넘어갔지 사용료 치료도 채권자 받아갔지. 완벽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남들이 보면요. 이거 완벽한 소유권 넘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 갚으면 다시 대차절 권리여기다 등기다오. 2-1 환매특이야. 내 돈만 갚으면 대차절 권리를 등기다오 여기다가. 왜? 소유권도 넘어갔지 점유도 넘겨줬지. 남들은 완벽한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 난 돈만 갚으면 대차절 소유권이잖아. 환매특이야. 환매대금은 5억 원. 환매대금에는 이자가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배웠어. 왜? 그 이자와 네가 점 넘겨줄 때가 사용료 받아오는 상계 처리하는 거야. 환매대금. 환매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언제까지? 아무리 정해도 5년 초과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누가 환매 권리자는 갑이. 이 정해놨다가 5억만 갚아버리고 소유권 다시 되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환매는 매도담보예요. 이게 환매가. 응? 자, 이런 것도 있고 담보등기는요. 돈을 빌려주고 돈 갚을 때까지 양도하고 매도담보 소유권 등기가 넘어다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채권자 앞에 해줄 때 등록세, 취득세 다 물어야 되고 돈 갚으면 소유권 다시 이전 등기 올 때 다시 등록 취득세 다 물어야 되는 거야. 등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걸 많이 한다는 거죠. 빌려준 돈 갚을 때까지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는 누가? 을사채가. 그래 본등기를 빈단 남겨놨다가 돈 갚으면 가등기 말소시켜주고 돈 못 갚으면 돈 대신 본등기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이용된다는 거야. 왜?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등기 때문에 등기비용이 저렴하고 절차 간편하거든. 이해되죠? 많은 변제담보지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나열하지 않고 그냥 담보, 가등기 등에 관한 법입니다. 등자에 매도담보, 양도담보 다 들어가는 거야. 모든 변제담보는 다 이 법을 규제 받으라고. 왜? 이거 허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돈 몇 푼에 집이 날라가고 땅이 날라가고 다 날라가고. 옛날 사채업자들이 땅 문서 갖거라 집 문서 갖거라. 땅 문서 집 문서 갖거라는 얘기가 뭐 잡겠다는 거야? 이거 잡는 거야 등기부에. 돈 못 갚으면요. 소금 날라가는 거야. 돈 몇 푼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뒀더니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이 몇 푼에 집이 날라 땅이 날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일이 생긴 거야. 이거 규제해야겠다. 이런 담보제도를 무효다 인정 안 한다면요. 참 좋은데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일제강점기 수십 년간 거의 관습법 단계에 올라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법은 없지. 규제는 해야겠지. 그래서 이걸 만든 목적은요. 채권자들의 폭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 만든 특별법이야. 돈 못 빌려 집이나 땅이 날라가는 방지하려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취지가 그래 옛날에. 이게 법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딱 두 군데 볼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복잡해 볼 필요 없어요. 어디에 나올 것이냐? 시험 문제 341조. 그 적용 요건 있죠? 적용 요건. 별표 3개 치세요. 별표 3개. 이거 아니면 단답 문제라면 이거. 별표 3개. 2개도 아니야. 3개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소유권 취득권 실행 기속 청산 별표 3개. 두 군데만 봐요. 다른 거 보지 마. 응? 딱 두 군데만 보세요. 그러면 근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응?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판례에 따르면 이 변칙담보인데 돈 몇 푼에
채권자가 땅을 가져버려 집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채권자 폭리차는 거야.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그럼 이거 누구 보호하려 만든 법이다? 채무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왜? 채권자들의 이 폭리를 방지하고 만든 법이야. 따라서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 채권자 보호하려 만든 건 채무자 보호하려 만든 법이야. 약자 보호하는 규정을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불러. 따라서 이 법을 어겨서 채권자한테 유리하고 돈 빌려 채권자 유리하고 채무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모두 무효가 되는 거야.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러냐? 판례에 따르면 일단은 소비대차 계약이야. 소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겠다. 다른 거는 이런 거 잡아봤자 인정 안 해. 소비대차 계약만 인정하겠다. 이것만 이 법을 적용해서 청산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 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것은 잡아봤자 소용없어. 잡아봤자. 이 법에 적용이 없다니 소유권 취득 못해 채권자들이. 소비대차 계약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건 쌀을 빌려주건 빌려준 채권만 잡으라는 거야. 이 채권이 아닌 것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 이 법을 적용해서 채권자들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돈 대신. 그럼 이게 아닌 것들은 자 보세요. 뭐 매매대금, 물품대금이요. 매매대금 밀린 거, 외상대금 못 받은 거, 공사비 채권 못 받은 거, 예를 들면 손해배상금 못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이거 잡아라? 잡지 말아라. 잡지 말라는 거야. 이거 잡아봤자 이 법에 적용을 못 받아요. 전 못 받는 얘기는요. 이 돈 안 갚는다고 소유권 못 가져 채권자들이. 빌려준 채권만 잡아. 다른 건 잡아봤자 다 소용없어. 요거는 인정하세요. 요거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소비채권. 계약을 맺고 그럼 돈 빌려주는 계약을 맺고 원금 5억 원을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갚기로 하자. 돈 빌려주는 계약 맺고 플러스 모든 변칙담보에는 양도한벌 잡혔건 매도한벌 잡혔건 담보등 잡혔건 모든 변칙담보 반드시 예약격이 있어요. 예약. 반드시 예약격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예약. 그 앞에 이름은 관계없어. 대물변제 예약. 돈 대신 땅으로 대신 갚게. 대물변제 예약. 대물상환 예약. 매매 예약. 이름은 뭐가 붙어 괜찮아. 대물변제, 대물상환, 매매 뭐가 붙어 좋아. 어쨌든 예약격이 있어야 돼. 예약격이 있어야지만이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본계약 체결. 나 돈 대신 땅 본계약 체결한다. 가등담보 잡아놨다. 본등기 내겠다. 가등담보 잡은 사람이 돈 갚자 본등기 내버린 거는 예약 완결권 행사라 불러요. 예약 권리가 있어야지 본계약을 체결하는 본등기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모든 변칙담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약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보통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채권 잡아놓으면 담보등 잡았다 부르는 거고 돈 갚을 때까지 채권자 앞으로 아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이전 등기를 아주 해줬어. 채권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고 점유는 넘겨주지 않으면 양도담보. 채권자 앞으로 돈 갚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점유까지도 넘겨주면 매도담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요걸 가장 많이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등기 한번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돈 몇 푼에 이제 본을 내버리는 거야. 자, 이걸 규정하는 건데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돼. 우리 판례는 모든 채권이 아니라 무슨 채권만 잡아라? 소비자 채권만 잡아라. 두 번째, 모든 변칙담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약격이 있어야 된다. 예약. 대물변제? 예약. 대물상환? 예약. 매매? 예약. 그리고 보통 순위를 보존해 가등기 잡아버리면 담보가 등기. 이전 등기 아주 해줘버린 양도담보. 보통은 이렇게 많이 불러요. 자, 그랬는데 이번에 재정 목적이 채권의 폭리를 방지하는 거잖아. 폭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 만든 거잖아요. 첫째 논점. 왜 이게 그전처럼 청산 절차가 덜 나오냐면 가담법 거의 쓰지 않는 법이야. 야, 사회생활 했더니 야, 이게 양도담보래. 돈 갚을 때까지만 채권자 앞에 이전 늦게 해놓은 거지. 돈 갚을 대차질 소권이래. 채무자들이 하지도 않아. 요즘 하지도 않아. 땅 뺏길까 봐. 두 번째, 채권자들 하지도 않아. 채권자들도. 한 뭐해? 이다 뭐 청산 절차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저당 잡는 것보다 절차가 더 복잡해. 과거에는 많았지만 현재는 없어진 형태야. 이 법 특별법 안 되니까 채권자에 실리가 없어. 쓰지도 않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등기 떼어봤는데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을묘로 등기 나 있더라. 가면 다 명의신탁이라 보면 돼. 명의신탁이라 보면 돼. 거의 양도 매매하면 거의 없어진 형태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없어진 건데 그래도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첫째, 이 법의 적용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1번 지문이에요. 예약 당시 밑줄 별표. 담보 잡히는 부동산이 땅이건 토지 건물이건 예약 당시에 동그라미 별표. 담보 잡히는 양감을 잡히건 담보 잡히건 담보 부동산이 예약 당시 많이 쓸 용어 앞으로. 그러니까 예약 당시 한 말이 뭐냐? 쉽게 예약 당시라면 돈 빌리는 날. 예약 당시 뭐? 돈 빌리는 날을 예약 당시라 불러. 돈 빌리는 날 예약 당시. 이다음에 이제 청산 당시 그러면 돈 갚는 날. 돈 갚는 날이 보면 돈 빌리는 날 예약 당시. 시가가 무슨 시가가? 목적물 시세가 목적물에 잡히는 목적물의 시세가 시가가 잡히는 토지건 건물이건 시가가 빌린 차용액 빌려준 원금 플러스 이자 합산을 초과해야 돼. 초과할 때는 이 법을 적용받아야 돼. 그럼 디베감요. 목적물 시가가 잡히는 목 시가가 빌려준 원리금 플러스 이자 미달될 때는 이 법의 적용이 없다는 거야. 초과할 때만 적용받으라는 거야. 왜? 폭리를 방지하려 만든 법이잖아. 잘만 볼게요. 땅인데 이 잡히는 땅의 시세는 10억이야. 돈 빌린 날. 근데 빌려준 원금이 얼마? 빌려준 원금이 15억이야. 이자까지 하면 뭐 예를 들면 2억이야. 그럼 원금부터 이자 갚을 돈이 17억이야. 이 17억 때문에 10억짜리 부동산에 소유권 가등이 잡혔어. 10억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느낌 내줘버렸어. 채권자 앞으로. 그럼 17억 못 갚는다고 해서 10억짜리 저 부동산 채권자 갖는다고 해서 폭리의 폭리가 아니에요. 폭리 아니잖아. 오히려 또 미달되잖아요. 이게 미달될 때는 이게 미달돼. 갚을 돈이 더 클 때는 이 법에 적용이 없어. 그냥 가지면 돼. 뭐 청산 절차가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본득이 내면 돼버려. 그냥 손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폭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목적 가격은 30억이야. 30억 정도 한 땅에 예약 당시. 그런데 비용 원리금 플러스 갚을 돈 17억이야. 그러면 17억 못 갚는다고 해서 30억 부동산 그냥 가져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폭리 취하는 거지. 이 법을 적용받아서 좀 있다 보면 청산 절차가 어쩌고 그냥 못 가죠.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요. 목적물 가격이 돈 빌려 예약 당시 빌려준 원리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 갚을 돈을 초과할 때는 그냥 못 가죠. 이 법을 적용받을 있다 보면 청산 절차 거쳐야 돼. 이걸 적용받죠. 미달릴 때는요. 그냥 가져. 폭리가 아니니까. 17억 못 갚는다고 해서 10억짜리 부동산 채권 갖는다고 폭리되는 거 아니잖아요. 미달될 때 이 법 적용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 초과할 때만 이 법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가 쭉 나와요. 이 다음에 보면 재밌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이번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되어 있더라.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30억짜리 땅이야. 자, 지금 등기부가 30억 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갑의 부동산이야. 이게 30억짜리 땅이야. 그런데 이 등기부 을구에 이미 저당 설정 등기 10억이 잡혀 있어. 10억이 잡혀 있어요. A한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을 만나서 너 나에게 25억만 빌려줘. 근데 1년 뒤에 갚을게. 이자는 다른 사람한테 줄게. 알았어. 그 얘가 잡아서 돈 빌려주고 언제 갚기로 하고 예약계약 맺고 여기다가 2번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 권리자는 을이. 그러면 도면 채권자가 담보등기를 잡을 때, 돈 빌려 담보 잡을 때 이미 여기에는 뭐 얼마 30억짜리지만 얼마 설정돼 있어? 10억 설정돼 있으면 나머지 자녀 가치가 얼마야? 20억이야. 갚을 돈 얼마야? 25억이야. 그러니까 목적으로 가격이 갚을 돈이 미달돼요, 초과해요? 미달돼요. 그러니까 이 법 적용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본등기 내. 그냥 본등기 해. 아무도 안 말려. 폭리 아니니까. 이해되시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미 담보가 설정됐다고 그만큼 공제한 나머지. 공제 나머지를 놓고 초과인지 미달이라면 그냥 가지면 되고 초과라면 그냥 가지면 안 돼. 폭리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밟아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이제 문제 볼 거예요. 그 다음 2번 소비대차 채권이 발생할 거. 다른 건 안 돼. 소비대차는 빌려준 채권, 쌀을 빌려준 돈을 빌려준 채권만 잡아야 돼. 빌려준 채권이 아닌 그 밑에 쭉 얘가 나왔어요. 물품 때문에 밀린 거, 외상 때문에 밀린 거, 매매 때문에 못 준 거, 공사비 못 준 거, 손해서 못 준 거 잡아봤자 소유권 못 가져. 이번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오로지 빌려준 채권만 인정한다. 이번 장. 그 다음에 세 번 보세요. 이거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산 양도안보도 있어. 자 보세요. 동산 중에서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선박 이런 동산을 뭐라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동산 배울 때.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선박 이런 거예요. 의제 부동산, 준 부동산.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하는 동산은 이 법에 적용을 받아요. 내가 선박 등기부가 있어. 이 선박이 5억 나온 선박인데 돈 1억이 필요해. 너 1억만 빌려줘. 1년만 쓸게. 양도안보 잡히래. 선박 등기부에 소유 이전 해놓으래 내 앞으로. 돈 갚으면 돌려줄 거래. 그럼 그것도 1억 못 갚으면 5억짜리 선박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동산도 등기 등록하는 동산 양도안보 이 법을 적용받아서 규제를 받아야 돼. 그냥 못 가져. 근데 고려청자. 이 고려청은 1,000만 원은 나가는 거야. 1,000만 원 나가는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빌려주면서 약속한 날까지 더 못 갚으면 고려청자에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다. 예를 들면 명품 시계야. 이거 3,000만 원짜리야. 500만 원 못 갚으면 돈 갚는 날에 대신 이 시계 소유권 시계 넘겨주기로 한다. 명품 시계, 뭐 고려청자, 골동품 이런 것도 양도안보 잡힐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관습법이야. 관습법에 따른 동산 양도안보. 그러면 결론 부동산 양도안보, 매도안보, 담보등기 다 이 법을 적용받아야 돼. 그래서 폭리를 방지시켜야 돼. 동산도 등기 등록한 동산 양도안보 이 법을 적용받아서 청산 절차 거쳐 청산금 주고 가져야 돼. 하지만 동산 중에 등기 등록이 안 되는 고려청자 등록 원부 없잖아요. 명품시계 등록부 없잖아요. 장부 없잖아요.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동산 양도안보 이 법의 적용이 아니라 관습법. 그러니까 동산 나눠지는 거네. 등기 등록되는 동산은 이 법을 특별 적용받아서 이 청산절 거쳐야 되는 거고 등기 등록이 안 된 동산 양도안보는 관습법을 따라가는 거고 나눠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릴게요. 가르치면서도 크게 신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 제가. 과연 중개업 볼 때 양도안보를 보겠느냐 매도안보를 보겠느냐 과연. 근데 뭐 시험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 맺고 자, 이 땅이 있는데 시가 10억짜리 땅에 5억 빌리고 소비대차 계약 맺고 1년 쓰기로 하고 이자 얼마 주기로 하고 그리고 채권 채무 사이에 대물 변제 예약. 이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땅으로 갚기로 한다. 대물 변제 예약을 맺고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잡아놨어. 갚을 돈은 5억이라 칩시다. 목적 가격이 초과하는 거야. 등기 떼어볼게요. 등기 갑구야. 갑구가 됐네요. 5억 때문에 10억짜리 토지에 채권자가 의리를 합시다. 여기다가 의리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가등기를 을 사채다. 잡아놨어. 자, 약속한 날짜에 이자 포함해 돈을 모두 갚으면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근데 변제 돈에 돈을 못 갚는 거야. 돈을 못 갚았다면 채권자 돈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채권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을사채 선택할 수 있어요. 돈 못 갚았어요. 약속한 날짜에. 본등기 안 내고 나 소유권 안 가져. 안 갖고 그냥 경매를 신청도 돼요. 나 돈 받는 게 목적이었지 소유권 갖는 거 원치도 않아. 응? 괜히 소유권 가졌다가 뭐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고 뭐 토지 양도세 어떻고 골치 아파. 나 돈 받는 목적이야. 그럼 본등기 내지 않고요. 채권자 이거 예약을 행사하지 않고 나 그냥 경매 집어넣겠다. 양도안보를 잡아도 매도안보를 잡아도 담보를 잡아도 경매 집어넣어요.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이쪽 선택해도 돼. 경매 신청해버리면 이제 뭐로 보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면요. 이제는 저당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잡은 날에 돈 빌려주고 소유 이전 등기 낸 날에 양도안보 소유 가등기 잡은 날에 담보등기 잡은 날에 그날에 저당 잡은 거로 봐요. 그러면 그날에 저당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저당권으로 취급해요. 저당권을 취급해서 담보등기 접선을 있잖아요. 여기 접선을. 이 담보 잡은 날짜가 저당 잡은 날짜 순위 비교해서 경락되면서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해버리면 저당으로 취급하겠다. 이날 저당 잡은 거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문제 돼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 그냥 니들 그냥 순위에 따라 배상받고 남으면 채무자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규제받을 필요 없어. 근데 얘가 나 약속대로 경매하지 않고 나 약속대로 돈 대신
5억 못 갚았으니까 10억에 땅 갖겠다는 거야. 나 번등기 내겠다는 거야. 번등기.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나 약속대로 그냥 소유권 취득하겠다. 돈 대 소유권 가져버리겠다.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는 거야. 나 예약권 맺었다 완결권 행사한다. 나 번등기 내겠다. 이제 선택하는 거야. 그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5억 못 갚았다고 10억째 땅 가져버리면 폭리되는 거잖아. 그런 채권자가 경매를 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뭐라 부르냐. 기속 청산이라 불러요. 법률용어.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 돈 대신 소유권 가져버리는 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경매 신청하는 건 공적,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법원을. 공적인 실행을 하든가. 공적 실행. 아니면 내가 소유권 가져버린다. 번등 내겠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임의로 사적 처분, 청산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청산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산이라 부르면 좋아요. 한자를 쓰면 이렇게 쓰는데 또는 이렇게 써요. 이게 두 가지로 불려요. 이렇게. 다 1번에 맞는 거야. 기속 정산한다. 기속 청산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청산이라 해도 정산이라 불러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법정갱신 배웠죠? 법정갱신 한자를 쓰면 법용어지만 법정갱신 법정갱신이라 불러도 되지만 법정경신이라 불러도 괜찮아요. 이 고칠갱 다시 경자거든. 이게 같이 두 가지 법정경신이다 이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이야. 청산 정산 같은 말. 법정갱신 법정경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떻게 읽어도 괜찮아. 근데 그냥 경신보다는 갱신이 좀 발음이 더 강하잖아. 정산보다는 청산이 좀 발음하기 쉽잖아. 그래서 부를 뿐이야. 근데 이거 둘 중 하나 선택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처분 청산이 뭐냐면요. 지가 돈 빌려주고 지 앞으로 이전기 내놨어. 채권자 지 앞으로. 돈 갚을 때까지. 양도한복. 돈 빌려주고 돈 갚을 때까지 소유권 가등기 잡아놨다가 돈 못 갚으니까 중개사한테 내놓았어요. 중개사님 매물 내놓을 테니까 팔아주세요. 임의로 팔아서 매매대금에서 제가 받을 돈 받아가고 남는 돈 주려고 해요. 이거 허용해버리면 지가 받을 돈 이상만 나오면 다 매매하겠지. 그러니까 채무는 남는 게 없잖아. 이걸 뭐라 불러요? 사적 처분 청산은 안 돼. 임의로 매각하는 거야. 임의로 매각해서 매매대금 받아가는 거는 법원한테도 경매되면서 받아가는 것만 허용하지 지가 임의로 팔아서 그 매매대 지돈 받아가는 건 허용하지 않아. 처분 청산 허용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만 허용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라는 거야.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이 절차를 이거 번등기 절차 거치게 하면서 채권의 폭리를 방지하고 채권 곤란 만든 건데 이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돼. 이 절차를 이제 기속 청산 절차라 불러요.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번등기 하더라도 네가 이 절차를 위반해 버리면 채권 네가 돈 못 갚아 번등기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반드시 준수해야 돼 이 절차. 이거 강행 규정이야. 특별 배제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제 가등담보자본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예약금액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잡아놨다가 돈 갚으면 문제 안 되지. 돈 갚으면 말소시켜주면 되니까. 돈 못 갚아서 돈 대신 소유권 가지려 돼. 채권자가. 번등기 내려고 해. 번등기. 그랬을 때는 다음번 절차 발표. 첫 번째 절차가 실행 통지. 실행 통지하라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실행 통지 절차가 첫 번째 단계야. 실행 통지하라. 실행 통지란 말이 뭐냐면 채무자 네가 돈 못 갚아서 나 약속대로 번등기 낸다. 나 약속 돈 대신 소유권 갖는다. 그리 알아라. 돈 대신에 소유권 가질 때가 나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 를 통지하래요. 경매 안 해. 나 경매 안 해. 이렇게 소유권 가져버릴 거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이걸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등. 채무 달리는 당연하지만 이게 등이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순위 권리자. 가등기 번등기 하면 직권말소들이 애들. 가등기보다 늦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등기 잡힌 부동산을 들어온 임차인. 가등기 잡힌 다음에 들어온 전세권자. 가등기 잡힌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 얘 번등기 하면 다 날아가잖아 애들요. 여러분들 가등기가 무서운 이유는 가등기가 가등 순위 보전만 하고 있지만 가등기가 번등기 하는 순간 가등기 잡은 날짜부터 번등기 날 사이까지 그 중간에 껴있는 애들
뭐 임차인, 전세가, 후순위, 저당권자, 양수인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번득기하는 순간 다 직권발상하잖아. 다 날라갈 애들, 보호받지 못한 애들, 뭐 물상보증인, 후순위, 양수인 이런 애들 뭐 후순위 양수인, 뭐 물상, 하여튼간에 가등에 번득기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애들한테 문제는 전원에게 통제하라. 전원에게 후순위 전원에 통제해야 돼. 가등담보 잡은 날짜 이후에 저당 잡은 애가 한 명이 있고요. 이게 저기 건물인데 가등기 소유가득 잡은 이들은 임차인이 한 명이 있고요. 가등기 잡은 걸 양수받은 소유가 이전 등기 받은 양수인 병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있다면 전원에게 통제해야 돼. 나 번득기 한다. 그래 알아라. 얘 채무다 돈 못 갚아서 돈 대서 세금 간다. 그래 알아라. 라고 전원에게 통제해야 돼. 전원에게. 근데 통제 대상에서 판례가 한 명이라도 통지가 누락됐어. 누락. 통지할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얘가 번득기 하면 다 직권말소 애들이 5명이 있어. 한 명 주소지를 모르겠네. 4명만 통지하고 1명 누락시키고 통지를 안 했어. 그러면 이 절차가 진행되어서 번등기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을 대행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전원에게 통제. 한 명 누락시키면 안 돼. 누락시키면 청달차 거쳐서 번등기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야. 반대에 어떻게 하라? 전원에 통제하라. 전원에게. 그런데 통지 대상이 아닌 사람, 통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네? 통지할 필요 없어? 나 번등기 한다. 소유권 갖는다. 얘가 돈 안 갚아서 이 땅 내가 가져버릴 거야. 나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들 알아. 통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선순위 권리자. 얘가 돈 빌려주고 소유권 가등기 잡기 전에 이미 있었던 선순위 권리자는 번등기 하더라도 직권말소 안 하잖아요. 걔들은 보호받잖아. 따라오잖아. 보호받는 애들은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선순위 권리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 소유자 바뀌더라도 관계에서 관계없어요. 관계없잖아. 한마디로 보호받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다 통제해야 돼. 근데 가등기 담보작전에 이미 있었던 선순위 권리자 대항력 임차인들은 어차피 가등기가 번등기 하더라도 보호받아 못 받아요. 보호받잖아. 직권말소 안 당하잖아. 얘들한테는 통제할 필요 없다는 거야. 얘들한테는 여기 정답이야. 전액 통제가 누락시켜버리면 하면 누락되면 번등기 내더라도 이 다음에 절차에서 번등기 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요. 두 번째, 언제 통제하라는 거냐? 언제? 그 도표 있어요, 도표. 외우는 거야. 절차법이야. 이게 절차법이지.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폭리를 방지하겠다. 이 절차법 논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 이해하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다 암기. 언제 통제할 건 시점, 시기. 언제 통제하라는 거요? 실행통지, 나 번뇌된다. 실행통지는 변제기 도래 후에만 가능해요. 돈 갚는 날짜는 6월 30일이야. 미리 통지가 왔어. 6월 20일 날. 저기요. 얘가 6월 30일 날 이 다음에 열흘 돼 돈 못 갚으면 나 번득기 소유권 한다. 그래들 아세요. 미리 통지하면 안 돼. 통지 시기는 언제라고요?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만 가능해요. 통지 방법 외우지 마셔. 그냥 한번 들으셔. 방법. 실행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리는 대표적인 단어야. 실행통지는 분류식이야. 구두로 하든 전화로 하든 관계없지. 청산 실행통지는 서면 통지하여야 틀려요. 뭐다? 분류식이다. 이론저론 때문에 전화로 하든 구두로 하든 관계없어. 서면 통지 한번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라는 거냐? 뭘 통제하라는 거야? 무엇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요거 통지 대상. 선순위는 대상이 되지 않아. 통제할 필요 없어 애들한테는. 후순위 애들 전원에게만 통제해야 돼. 뭘 통제하느냐? 이 청산금이라는 게 있어. 내가 얼마 주고 그냥 못 가지. 내가 얼마 주고 번득기 한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야. 청산금을. 그러니까 청산금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청산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못 가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채권자들이 경매 신청에 속 편해. 이 다음에 보면요. 목적물 평가액에서. 자, 목적 평가액이 예를 들면 10억이에요. 10억에 칩시다. 마이너스. 지가 받을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빌려준 원금 5억 원. 그동안 이자 못 받은 게 1억 원이야. 그럼 제가 받을 거는요. 피담보
채권에 원금 플러스 이자. 응? 그래서 원금 5억 플러스 이자가 1억이야. 6억이죠? 6억. 이걸 빼내야 돼. 빼낸 금액이 얼마야? 4억. 내가 이 돈을 누구한테 주고, 이 돈은 채무자 애한테 주고 번등기 한다. 그러더라 알아. 이 청산금 알려주라는 거예요. 청산금. 청산금 없이는 이 번등기 못해. 이해되십니까? 이걸 왜 알려줘 얘들한테? 알려줘야지만 얘들이 청산금에 대해서 물상대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 청산 4억을 얘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 이 알려줘야지 물상대에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선순위 권리자들은요. 아, 번등기가 더 따라오잖아. 따라와서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보호받는 애들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보호받으니까. 보호 못 받는 애들은요. 소유권 날아가는데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물상대를 들어가서 그 4억조 돈을 받아오지. 그 전화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빼는 금액. 근데 이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만일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어. 청산 당시. 근데 청산 당시란 말 잘 나와요. 청산 당시라는 얘기는 돈 갚는 날이야. 예약 당시 돈 빌리는 날. 청산 당시는 돈 갚는 날. 돈 갚기로 한 날을 청산 당시. 돈 빌리는 날을 예약 당시. 청산금이 없다면 없어. 얘가 계산한 게 뭐냐. 모집평가 10억인데 지가 받을 금액이 12억이야. 그러면 오히려 이거 소유권 내더라도 얼마 받을 거 남아요? 2억 남잖아. 줄 거 아무것도 없잖아. 오히려 2억 더 받아야 되잖아. 없다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돼. 통지 후 청산기간 2개월을 기다렸다 번득기 하는 거지. 없다고 해서 이 절차를 누락하면 안 되는 거야. 청산 없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한 다음에 청산 준수해야 되는 거지. 없다고 해서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어. 예약 당시 잘 봐보세요. 예약 당시 빌려준 돈과 목적 가격이 미치지 못해. 목적 가격이. 받을 돈 빌려준 돈 10이요. 목적 가격 10억이야. 그럼 이 절차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 배웠잖아 아까. 예약 당시는 미달될 때는 이 법 전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번뜩 내면 돼. 청산 당시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략 못해. 받을 돈 10이요. 갚을 돈 목적 가격은 10억이야. 그래도 청산 당시는 목적 가격이 갚을 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한 다음에 이 절차를 진행해야지. 없다고 생략하면 안 돼. 예약 당시는 미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그냥 생략하면 돼. 예약 당시인지 청산 당시인지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준수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보통 하는데 할 일 많아요. 없다는 뜻을 통지한 다음에 해야지. 이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근데 이 피담보 채권을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는 거야. 10억인데 빼낼 돈이 있잖아. 6억.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여기에 얘가 담보하듯이 잡힌 이후에 얘 잡았어 이거. 1년에 잡았는데 이게 잡힌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1억짜리 저당이 또 잡힌 거 후순위로 담보하던 기가 먼저 5억 빌려줘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3개월 지나서 이 부동산에 저당이 잡혔어.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잖아. 후순위 저당금 1억이 있어. 그러면 청산 계산할 때 내가 받을 때는 5억 플러스 이자 1억 6억이고 저 저당권자 한 명 있다. 그냥 1억이다. 후순위 담보채권액을 여기서 후순위 담보액을 빼내야 돼요? 뺄 필요 없습니까?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 후순위 왜요? 내가 번등기 하면 어떻게 될 거야? 걔 직권말소 시킬 거야. 내가 안고 가는 애가 아니야. 즉 청산계산할 때 가등기 담보 잡은 사람보다 수위가 늦은 후순위 담보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직권말소 시킬 거니까. 그런데 얘는 고려하지 않지만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선순위 담보액은 얘가 돈 빌려 담보지 하기 전에 이미 1억짜리 있었어. 걔는 번등기 하더라도 말소돼 말소 안 돼. 따라오잖아. 1억 못 갚으면 경매당하잖아 나중에. 그 1억은 고려해야지.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거니까. 선외담보채권액은 계산할 때 고려한다 고려 안 한다. 고려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후순위는 고려치 할 필요 없어. 이렇게만 알면 돼요. 여기 나갔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난 이런 거 빼라는 거야. 시험에서 이런 거 빼고 좀 담보 단계 잘 쓰지도 않은 거 빼고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거. 차라리 그냥 강제 집행 절차, 압류, 가압류 어떻게 잡는 건지 그런 걸 좀 더 가르치든가. 중요업무보다 보면 그런 것도 쓸 일이 있거든. 이 쓰지도 않는 가산법 이거 옛날 60년대 70년대 이거 지금 없어 이거. 60년대 많았어요. 아침 드라마가 지금은 다 뭐예요? 지금 삼각관계야. 출생의 비밀.
알고 봤더니 얘가 내가 아니었어. 쟤네였어. 출생의 비밀. 아침 드라마가 삼각관계. 옛날 아침 드라마는 다 이거였어요. 옛날에 시골에 순이네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어. 엄마, 아버지, 순이 이렇게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신데 옛날에 의료보험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병원비가 없어요. 그래서 순이네가 부잣집 찾아가서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가을에 아프다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면 땅 문서 갖고 와라, 집 문서 갖고 와라.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야. 땅 문서, 집 문서 갖고 오라는데 이거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잡았다가 돈을 갚으려는데 일부러 안 받고 고의로 막 이렇게 해서 못 갚게 만들고 땅을 가져버린 거야. 집을 가져버린 거야. 그래서 순이네가 돈 몇 푼에 집이나 땅이 날아가고 울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가진 고생을 다 해, 막. 응? 근데 그 집에 부잣집에 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사채업자지만 또 아들은 착해요. 둘이 만나서 사랑했던 얘기. 이게 70년대 아침 드라마에 맨날 다 이거야, 다. 그렇게 많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출생의 비밀이 그렇게 많듯이. 많다는 거야. 다 이거여서.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 이게. 채권자들 잡아봤자 실익이 없어. 이 절차 거치다 다 말로 죽어. 응? 자, 이렇게 해요. 후순위는 담보채권을 고려할 필요 없고, 선순위는 고려해. 그래서 통지한 다음에 청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청산기간. 그냥 번등이 못 내요, 이번에는. 청산유예기간 2개월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럼 만약에 실행통 돈 갚기란 날이 6월 30일이었는데 돈 안 갚아. 나 돈 내일 소용 갚겠다. 돈 갚겠다. 아까 기숙청산. 나 경매 안 해. 나 얘 번등 내겠다. 이걸 통지했어. 응? 6월 3일 돈 갚는 날이 통지한 날이 7월 15일이야. 누구한테? 얘들 전원에게. 다 통지했어. 그럼 여기에 도착한 날이 7월 15일이야.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통지하고. 가만히 있어, 채권자. 뭐 하면 큰일 나요, 채권자? 큰일 나.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통지 후 청산 유예기간 2개월은 반드시 보장해줘야 돼. 이거 강행규정이야. 임의로 단축 못해. 단축한 특약도 다 무효야. 응? 이게 뭐냐? 마지막 변제 기일을 제공하라는 거야. 몇 개월? 2개월. 제공하고, 또 하나는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들. 통지 후순위 권리자들이 이제 통지 받았잖아. 청산금 아까 4억이라고 그랬잖아. 4억 주고 내가 번늦게 한다. 그리 알아. 통지받은 후순위 권리자들이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 불만. 아니, 왜 그게 10억밖에 안 나가니? 지금 평택 안성이 땅값 올린 지가 언젠데 옛날 몇 년 전 공시지가를 왜 갖다 드리대? 이거 20억도 넘는 땅이야. 나 인정 못해. 나 청산금 사업을 인정 못해. 왜 목적 가격이 10억이야? 20억 넘는데. 불만이 있다면. 얘들이 2개월 내 불만이 있다면 후관리자들은 청산기간 내 몇 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내에 얘들한테 경매 신청기가 있어요. 경매로 해, 경매로. 그럼 한 명이라도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경매에 들어가야 돼, 이제. 다 중단하고요. 근데 보통 여러 명의 후순위가 있다면 불만 있는 애 있을까요? 나 청산 4억이래. 4억인데 후순위가 지금 3명이 있어. 3명도 후순위도 물상대에 들어가면 순위대로 받는 거야, 순서대로. 근데 앞에 있는 애가 하나가 3억, 한 애가 1억 5천, 내가 2억이야. 물상대도 순위에 따라 받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못 받잖아, 물상대에 들어가도. 저기요, 4억, 그 채무대 주지 말고 우리한테 지급해달라. 그럼 물상대에도 그 순위에 따라서 받는 거야. 그러면 3억 받고, 1억 5천 받고, 나는 한 푼도 못 받잖아. 어차피 2판 4판 아니야? 뭐 하자? 경매인가, 경매. 한 명이라도 불만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다 중단하고 전 경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망한 사람이 이 꼴 나갈 때 돈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서? 돈을 다 갚을 수 있어. 이거 팔아. 그럼 팔아서 매매해서 돈 갚아, 그거. 보통은 안 돼요. 못 받는 애 있다고. 한 명이라도 뭘 신청하면,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이제 절차 중단하고,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 거야. 경매에 들어가서 담보받은 잡은 날짜와 그 후순위들의 그 날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들 끝까지 이게 진행돼서 번늦게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야. 한 명도 못 받는 사람 있으면 경매 신청해야지. 2판 4판 아니에요. 어차피 물상대에 들어봤자 나 때는 순서가 안 오는데. 근데 걔들이 경매 신청,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야. 청산금이 얼마라는 거를. 근데 얘들이 지금 3명이야. 3명인데 후순위가 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저당권자 1억짜리 있고 뭐 1억 있고 다 합쳐 2억이야. 근데 총 4억이야. 그래 여기서 받을 수 있잖아. 물상대에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경매 신청 안 하겠지. 그렇잖아. 물상대에 들어가서
청산금 얼마나 4억이라며. 4억에도 우리 돈 먼저 줘. 얘한테 주지 말고. 청산금이 지네 받을 금액을 넘치면 뭐 경매할 필요 없지만 뭐 한 명도 못 받는 애가 있으면 경매 신청하겠지. 근데 보통은 이 망해서 막 경매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부동산 갖고 갚을 돈이 안 돼, 보통. 한 명이라도 경매 신청해버리면 다만 경매 신청 기회는 이때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실행 통지할 때 알려줄 게 딱 두 가지야. 뭘 알려줘야 되느냐? 청산금이 얼마라는 거. 너 경매 들어올 건지 물상 들어올 건지 알아서 선택해. 이거 첫째. 두 번째는 실행 통지 도달일을 알려줘야 돼. 채무자 통지 언제 도달시켰다. 이 도달일로부터 몇 개월이야? 경매 신청 2개월이잖아. 9월 16일 하루 넘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정확한 거야. 응? 하루 차이 때문에 경매 신청 못 한단 말이야. 실행 통지 도달일. 청산 두 가지 반드시 알려줘야 돼. 알려줬어. 그 아무래도 이 기간 내 이거 지나면 안 돼. 경매 신청 들어오면. 그럼 다 경매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배상 받고 나가는 거야. 응? 그래서 얘들한테도 꼭 이 두 가지 기회를 주는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아무도 경매 신청도 안 해. 마지막 돈도 못 갚아. 그러면 그냥 번등이 되는 게 아니야. 청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청을 지급할 때 채무자는 번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주고받는 거. 이게 서로 동시행관계라는 거야. 동시행관계. 그러면 청산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실제 청산금 아직 지급받지 못했어. 못했다면 번등이 못 내는 거지. 응? 번등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행관계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준 다음에 번등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후순위 관리자들이 청산금에 불만이 있다면 후순위 관리자들의 경매 신청기는 언제까지? 청산 기간 내에서만 신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채무자 돈 갚으려고 그래요. 채무자가 돈 변제 돈 갚아버리고 담보대행 이거 말소시키려고 그래. 이거 말소. 또는 양도안보 서로 대체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채무자 등은 대의 변제할 수도 있잖아. 대신 갚을 수도 있잖아. 언제까지 변제기가 있는 거냐. 자 보세요. 채무자는 청산기간 내 채무를 변제하여야 이때 돈을 갚아야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면 틀려요. 청산기간 내가 아니라. 변제기는요. 청산금 지급 전까지 돈 갚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청산기간 지났어 지금. 오늘 10월 15일이야. 근데 아직도 청산금 안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돈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 후순위 관리자들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복한다면 언제까지 경매를 신청해라? 후순위 관리자들 경매 신청 기회는 청산 기간 내 9월 15일까지 이만큼만 받아줘요. 채무자가 돈 갚으려고 그래. 변제하고 담보등이 말소시키고 땅 찾아오려고 그래. 언제까지 변제기가 있다? 청산 기간 내가 아니라 청산금 지급 전까지. 단어 외우셔야 돼. 너무너무 자주 나는 신문이야. 변제기에는 언제까지? 청산금 지급 전까지. 청산 기간이랑 틀려요. 경매 신청은 언제까지? 청산 기간 내. 이 정도. 이걸 잘 봐서 번듯히 알아. 하려면 많아요. 그렇지만 굵직굵직하게만.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채권자들이 폭리를 방지하고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도표 간단하게 해서 내가. 그 4번까지 한번 보면 돼. 후순위 권리자 및 3자보. 그럼 후순위가 누구야? 가등기가 번등기 하면 직검할수 당하고 권리가 날아갈 애들. 얘들 어떻게 보호해줘요? 첫째, 얘들 보호제도가 뭐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채권자 남의 부동산에 돈 빌려주고 소유권 가등기 잡아놨다 번등기 한단 말이에요. 번등기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등기가 번등기 하면 날아갈 애들. 그냥 가등기 잡기 이전에 있었던 애들이 아니야. 가등기가 잡힌 이후에 들어온 후순위 양수인, 물상보증인, 때에 따라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 얘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이냐. 후순위 권리자 보호제도. 첫째, 얘들한테도 모두 뭘 알려줘라? 실행을 통지해줘라. 전원에게 알려줘라. 얼마 주고 번등기 한다. 통지일이 언제? 그래야지만이 얘들이 뭐 대처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얘들이 청산금을 불복한다면, 나 인정 못해. 불복한다면 얘들은 청산기간 2개월 내에 경매
신청계가 있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불만이 없다면 애들은 자기 채권을 가지고 물상대위를 주장해도 돼요. 선택하는 거지. 이거 할 건지 이거 할 건지. 물상대위를 할 수 있어요. 저기 채권자 씨, 봐라. 우리 받을 돈이 2억 있다. 그 4억 원 개태주면 우리한테 지급해달라. 물상대위. 물상대위 주장해서 돈 받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청산기간 내.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었죠? 2개월이었어. 2개월. 반드시 보장해야 돼. 임의로 단축할 수도 없어. 응? 판매 강정. 또 얘들 어떻게 볼 것이냐. 얘들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왜? 청산금 채권의 처분을 제한한다. 자, 얘들 통지했어. 청산 4억이래, 4억. 4억 주고 번등기 할 거래. 근데 후순위가 3명인데 3명이 다 합친 금액이 3억밖에 안 돼. 1억짜리 저당자분에 5천만 원짜리 임차보증금 또 뭐 이렇게 해서 3억밖에 안 돼. 4억에서 경매하잖아. 충분히 3억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물상대위. 받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 언제 가서 받는 거냐. 물상대위도 청산기한이 종료한 후에 물상대위 주장하는 거예요. 종료한 후에. 얘한테 주지 말고 이 돈을 청산금을 얘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지급해달라. 근데 이거 4억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경매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채무자가 딴 사람 만났고 야 실행 통지 왔는데 7월 15일 날 통지 와서 4억씩 번등기 한다는데 오늘 7월 30일이야. 오늘부로 내가 받을 4억 원을 박씨야 네가 받아들라. 양도한다. 그 양도해버리면 후순위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후순위가 지금 왜 기다리고 있어. 지금 경매도 안 하고. 물상대에 들어가려고 2개월 기다리고 있는데 그 2개월도 끝나기 전에 청담 채권을 임의로 남한테 넘겨버리면 물상대 들어갈 게 없잖아. 따라서 채무자는 청산기한 내에 청담채권 임의로 남한테 양도할 수도 없는 거야. 얘들 물상대에 들어갈 걸 남한테 양도해버리면 어떻게 지금. 이해되시죠? 처분이 제한받는다. 이 4가지로 보호받는 거야. 더 기억하셔. 죄송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거야 이게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요즘은 홀이 복잡하게 안 나와. 청산 절차 아니면 누가 이걸 적용받을까 둘 중에 하나야. 쉽게 나오면 아까 그 1, 2, 3번. 어렵게 나오면 청산 절차. 오케이. 한번 이렇게 두 군데만 정리하세요. 100%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